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거막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의료윤리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료윤리란 의학을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도덕적인 인성을 바탕으로 합의가 되는 그 생명활동에 필요한 치료 예방 또는 생명과 연관된 그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준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의료 그 현장에서 실제 의료윤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슬라이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 참고로 이제 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음과 의료윤리란 무엇인가? 의료진들은 환자에 대하여 사망에 대한 예상과 선언을 해야 하는 시간의 문제에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매우 창조적인 그러한 발명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기준을 가지고서 여기 시간을 보고 그 흐름을 이제 관찰하는 것인데, 동물이나 뭐 식물들이 물론 이제 그 자연의 그 법칙에 따라서 시간은 아니지만 그 자연의 법칙에 따른 그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만, 인간은 그거를 먼저 계산하고 먼저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에 대하여 사망에 대한 예상과 선언을 해야 하는 시간의 문제에서 그 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연기해야 하는지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선택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의료윤리적인 문제에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환자의 그 상태가 그 어떤지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의료 현장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현재 주로 인정되는 것이 그 막연히 뭐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연구한 몇 분들의 이제 그 업적이 있죠. 그분 중에 이제 두 분이 있습니다. 보참과 칠드레스라는 그 사람들이 만든 의료윤리 4원칙에 많이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여 그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참과 칠드레스가 그 주장한 의료윤리 4원칙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성의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의료진이 그 치료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하면서, 그러니까 의료진의 그 치료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하면서 환자의 결정권을 더 우선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기존의 관리가 적용되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동의에 따라서 그 환자를 치료하고 처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행 금지의 원칙입니다. 악행 금지의 원칙은 이미 그 히포크라테스 선에서 있듯이 의료의 기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로 환자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악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의료 현장에서 보면은 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부작용이나 위험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약간 이걸 치료를 함으로써 분명히, 그러니까 항암제를 치료함으로써 환자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항암제를 투여하고 그 치료를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악행 금지의 원칙에서는 조금 어긋나지만, 우리는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과거에
경험과 또 동의에 의해서 분명히 여기 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행의 원칙은 타인에게 복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료진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부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지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하거나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일부 자율성의 존중, 그 첫 번째 자율성의 존중 원칙과는 좀 모순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리스가 갑자기 전에 한번 그 유행을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메리스가 유행되었던 그 지역에 접촉된 사람들을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격리 수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이거는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율성의 존중을 무시하고 그 선행의 원칙에 따라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또는 평등의 원칙은 네 번째로서 모든 환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형평적인 그 의료 자원 분배를 해서 자원의 한정성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원칙의 진정성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권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더 많이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사람은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더 많은 투자를 한다, 뭐 약물을 더 많이 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공평하지 않죠. 이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서는 모든 환자는 누가 되든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심한 증상이 심하고 응급할 사람일수록 우선순위로서 공평하게 또는 거기에 적절하게 사정을 해서 그러니까 의료 사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 어느 사람이 더 위중하고 더 많은 집중적으로 의료 지원이 가야 되나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 한정된 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그 윤리적인 원칙이 정의,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율성의 그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 원칙의 그 선행의 원칙 또는 정의, 평등의 원칙은 모두 다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과거의 관행 또는 그 당시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윤리적인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선택을 해서 의료진이 선택을 해서 적절하게 환자를 돌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러한 의료 윤리의 그 원칙을 가지고서 환자를 본다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윤리 문제가 일어날까 좀 몇 가지를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당신은 암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과연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고 어디까지 먼저 반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 목표를 바꿔야 할 경우 그 시기를 결정을 언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도 그 윤리적인 문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완화 치료 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을 완벽하게 뭐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 연명 치료를 계속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연명 치료를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까지는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한 그 윤리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인공호흡기의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 뭐 영양 공급과 수액요법의 지속적인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 어느 시점에서 사망 선고를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뭐 다 이런 문제들이 뭐 단순하게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고민과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합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말기 환자에게 새로운 약이 나왔어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약을 투여할 건지 아니면 신의료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것도 상당히 의료적인 문제이죠. 그 신약을 써가지고 도리어 더 급속하게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신의료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많은 비용을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윤리적인 문제에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지절단 환자의 그 절단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게 절단하면은 그 후유증이 또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다시 그쪽이 이제 잘 그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유증이 또 생긴다. 이럴 때 그 의사로서의 그 어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슈가 됐던 선택적인 유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법률적인 문제가 섞여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에 대한 문제는 선택적 유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를 좀 고심하고 그 사회에 적용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와 충돌시 어디까지 허용할지의 문제. 이거는 그 여호와의 증인처럼 수혈을 거부한다든가 할 때 그 과연 이거를 허용을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신념에 의해서 여기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윤리적인 문제와 충돌하게 되죠. 여러 가지로. 특히 가장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고비용 시술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을 하는데 기존에 그 개복 수술해야죠. 배를 열고 하는 게 더 좋은지 로봇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만큼 그 비용이 높아진 것만큼 그 치료의 효과나 그 어떤 만족도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환자에게 부담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그 이제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왔어요. 이제 무슨 대형 사고가 나서 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우리는 정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환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지만 분명히 치료 순위가 있습니다. 이 치료 순위에 대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더 집중하고 어디에는 좀 더 좀 관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럴 때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장기 이식자의 그 장기 이식 우선순위 이 문제도 분명히 윤리 문제의 많은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여기 현재 의료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겪는 다양한 결정은 많은 부분이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인 그 합의가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그 전문가와 또 이에 또 이제 가족 또 환자 모두를 포함해서 그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복잡해질 것이라 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의료의 가장 기본이 의료 윤리에 대한 문제하고 어떻게 이제 잘 해결하는가. 이 문제가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더 이제 연명체를 또 중단하고 또 아니면은 그 죽음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윤리, 생명 윤리 이러한 분야의 그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뭐 이제 복잡한 문제는 이거 다 이제 뭐 알기는 어렵고 단지 뭐 그냥 기존의 어떤 뭐 경험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원칙은 어느 정도 그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대부분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는 크게 자율성 존중을 해주고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또 악행을 금지해서 되도록이면 환자한테 좋은 쪽으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선행의 원칙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의료라는 것은 베풀어주는 그러한 문제에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타인을 위해서 좀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렇게 이제 약간의 좀 약간 모순적인 대립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윤리적인 그런 의료 윤리적인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환자를 돌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모든 환자는 지희 고하 또는 그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남녀 또 이런 문제 모든 걸 떠나서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치료받고 그 형평적인 의료 자원 분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반으로 그 의료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멋진 삶과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좀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거 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본인이 아팠을 때 의료진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를 대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학 강좌인 멋진 삶과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